안녕하세요. 저는 센트럴 서울 안과에서 망막 클리닉을 맡고 있는 송민혜 원장입니다. 망막 클리닉에서는 당뇨 망막병증, 망막박리, 황반 변성 같은 망막과 황반에 관한 질환, 포도망염 등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유튜브 방송을 찍게 되어 굉장히 떨리는데요. 요즘에 MBTI로 자기소개를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ISTJ가 결과가 나왔는데 세상의 소금형이라고 하더라고요. I면 주로 이제 내성적인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이런 데 나서는 게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김균영 원장님은 아마도 MBTI가 E로 시작하시죠? 네, 저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저는 ESTJ로 나오는데, 사업가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저는 사업 잘 못해서, MBTI를 많이 신뢰하지는 않고, 그냥 재미로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저희 센트럴 서울 안과에서 전환부를 담당하고, 전환부라는 거는 각막, 홍채, 수정체, 결막, 그래서 눈의 앞쪽에 해당되고요.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민혜 원장님이 그 망막의 당뇨와 그 망막 혈관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거를 제가 좀 응원하고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진행자로서 오늘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 망막 혈관 질환입니다. 이 망막 혈관 질환들은 당뇨나 고혈압 등과 같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전신 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신 질환이 있으면 망막 혈관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는데요. 그런데도 아직 많은 분들이 망막 분야에 대한 경계심이나 경각심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 혈압, 혈액순환 장애 등과 이제 관련된 대표적인 망막 혈관 질환에는 오늘 소개드릴 당뇨 망막병증과 망막 혈관 폐쇄증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봐온 환자들의 치료 증례를 여러 준비했으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만 체감하기 어려웠던 망막 혈관 질환에 대해서 경계하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라이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망막이 어떤 곳인지 이해하시면 오늘 더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눈이 굉장히 작지만 아주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눈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흔히들 동양인에서 검은 동자라고 하는 부분에 겉을 덮고 있는 투명한 각막이라는 게 있고 그 안쪽에 수정체, 그 제일 안쪽에 망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눈을 카메라에 대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홍채라고 하는 이제 조리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안쪽에 빛을 모으는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있고요. 그 안쪽에 카메라 필름에 해당하는 이제 망막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안저 촬영을 통해 이상이 있을 경우에 안과에 의뢰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정상 안저 사진을 보면 이렇게 혈관을 유일하게 직접 볼 수 있는 게 바로 눈입니다. 흔히 건강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 안쪽은 이렇게 보입니다. 동그랗게 보이는 게 시신경이고요. 색깔이 좀 짙게 보이는 게 바로 황반이라고 시력의 가장 중심 부위고 90% 이상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곳에 병이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황반 변성이 되겠고요. 황반 부종을 일으키는 다양한 질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이후에 실제 망막 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의 눈과 차이를 한 번에 알아보는 재미도 있으실 테니까요. 건강한 안저의 모습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실제 환자분들의 증례로 살펴보는 망막 혈관 질환,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네, 지금부터 당뇨의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로 알려진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송민혜 원장님, 우리나라 국민 7명 중에 1명이 당뇨병 환자라고 하는데요. 네, 당뇨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주의해야 할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가 당뇨 환자인 만큼 유병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뇨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당뇨는 미세 혈관에 병을 일으키는 대사성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변에 포도당이 그대로 배출되어서 당뇨라고 부르고요. 당뇨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수록 그리고 오래 앓을수록 여러 합병증들을 유발할 위험성이 큽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는 눈치챌 만한 또렷한 증상이 없다가 여러 합병증들과 함께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인데요. 이제 당뇨 황반
부종이나 당뇨병성 백내장 시신경 병증 같은 이제 그런 병들이 당뇨 합병증으로 생길 수가 있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당뇨병성 신증 신경병증과 함께 발생하는 미세혈관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눈 쪽으로 찾아오는 당뇨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당뇨로 인해 망막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뇨인데 당뇨에 의해 망막의 모세혈관의 혈액 망막 장벽이 파괴되어 누출되어서 부종을 유발하거나 혈액이 잘 통하지 않게 되어 허혈이 지속되게 되면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어 발생합니다. 당뇨 유병 기간이 길고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화 혈색소는 지난 3개월간 당뇨가 얼마나 잘 조절되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렇게 6% 이하로 잘 조절되면 당이 잘 조절되는 것으로 이제 7에서 8%면 보통이나 그 이상 9 이상이 되면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합병증의 위험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 환자가 오시면 진단받은 연도와 당화 혈색소 수치를 적어 놓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진행 단계에 따라서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과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비증식성인 경우에는 당뇨 망막병증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증식성은 20%가량이고요.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면서 지켜보다가 치료 시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요. 이제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은 신생혈관이 자라게 되고 이 신생혈관은 굉장히 약해서 이제 잘 터지게 되어서 출혈이 발생하고 견인성 망막박리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요.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실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은 출혈과 이상 정도에 따라서 경도, 중등도, 고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경도는 6개월마다 외래 추적 관찰을 하고 중등도일 때는 3, 4개월, 고도일 때는 2, 3개월마다 좀 더 자주 지켜보다가 1년에 52% 정도에서 증식성으로 진행될 경우가 많아서요. 레이저 치료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진행하게 되면은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양상을 보면 이렇게 나쁜 혈관이 제멋대로 자라게 되고 잘 터져서 유리체 출혈이 생기거나 견인 망막 박리가 될 수 있고요. 이때는 즉각적으로 범망막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유리체 출혈과 견인 망막 박리가 있으면 레이저 치료가 불가하게 되어서 유리체 절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찍은 안저 사진들을 보면 핏줄이 터진 모습이나 새로운 혈관들이 되게 적나라하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그 환자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당뇨 망막병증의 증상이 있나요? 아니면 바로 티가 나는 게 있나요? 제가 다음 표에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당뇨 망막병증의 특징은 망막이 심각하게 손상이 되거나 황반 부종이 없는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당뇨가 있다면 정기검진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하면 시력 저하가 나타나는데요. 당뇨 망막병증에서 시력이 떨어지는 주요 이유는 뭐죠? 네, 당뇨 망막병증은 이제 당뇨병성 황반 부종이 되어서 황반이 붓거나 그리고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되어서 유리체 출혈이 되거나 이제 견인 망막 박리가 되거나 또 이제 신생혈관 녹내장이라고 해서 증식성일 경우에 물이 내려가는 방수 구멍에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면 그 구멍을 막아서 안압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돼서 신신경이 죽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완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한번 발생하면 혈당이 아무리 잘 조절된다고 하더라도 완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치의 개념보다는 현상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뇨 망막병증의 치료를 위해서 안과적인 치료와 내과적인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안과적인 치료는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내과적인 치료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게 이제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것이고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이제 동반 질환을 잘 조절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금연이나 금주 같은 생활 습관 교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안과적으로는 크게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 국소 레이저 광응고술 같은 레이저 치료, 그리고 이제 유리체내 항체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입술 같은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라면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하고 레이저 치료나 항체 주사로 질환의 진행을 막아줘야 되고요.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라면 유리체 출혈, 견인 망막박리가 생기는 경우가 비교적 흔한데 이럴 경우에는 유리체 절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되게 세분화되고 다양하죠. 네, 그렇습니다. 치료 방법은 또 당뇨 망막병증의 종류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먼저 레이저 치료를 자세히 보시면 기본적으로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은 이렇게 시신경과 시력에 제일 중요한 황반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를 레이저로 지져서 희생시키는 치료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식성 망막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증식성 망막병증에서 신생혈관을 퇴행시킬 수 있습니다. 또 황반 부종이 있을 때는 누출된 부위를 직접적으로 지지는 국소 레이저나 성글계 격자 레이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당뇨 황반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요, 유리체 항체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로 치료를 하는데 스테로이드에는 마카이드나 오저덱스 같은 것이 있고 안압 상승이나 백내장이 생기는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어서 항체 주사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항체 주사에는 아일리아와 루센티스, 아바스틴 같은 그런 주사들이 있는데 당이 조절이 잘 되는 상태에서 중심 황반 두께가 300마이크로미터 이상이 될 때 아일리아와 루센티스를 보험으로 맞을 수 있고요. 아바스틴은 조건과는 상관없이 비급여로 맞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주사를 맞는다고 하면 겁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팔에 주사 맞듯이 한번 따끔한 정도고 하고 나면 이제 오히려 별거 아니네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체 주사는 비교적 간단한 처치이지만 눈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적은 약 사용량 대비 안군의 국소 약물 농도는 높여서 전신 투여와 비교해서 약제에 의한 부작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는 높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유리체 출혈이나 견인 망막박리, 심한 황반압 출혈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유리체 절제 수술을 시행해야 되는데요. 0.5mm 정도 되는 미세한 관을 삽입해서 출혈을 제거하고 증식성 막을 없애는 치료입니다. 상태에 따라서는 공기나 가스, 실리콘 기름 같은 것을 넣기도 하고요. 이제 실리콘 기름을 넣었을 경우에는 2차적으로 실리콘 기름을 빼내는 그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예전보다는 수술 기구도 많이 발전이 되었고 무봉합으로 시간도 많이 단축되어서 입원 없이 통원 치료로도 성공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복 기간은 2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후부터는 환자 증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송민혜 원장님, 그럼 증례를 살펴보기 전에 저희 질문 들어온 게 쌓여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하고 갈까요? 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을 볼까요? 저희 어머니가 당뇨가 있으신데 이번에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뇨약이나 당뇨병증 자체가 백내장 수술에 미치는 영향은 딱히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우선 당뇨가 있다면 우선 당 조절을 잘 해야 되고요. 당뇨 합병증의 그 망막병증의 단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당뇨 황반 부종이 있다면 당뇨 황반 부종을 먼저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게 맞고요.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경과를 보다가 합병증이 더 나타나고 진행이 되면 치료를 하면 됩니다. 당뇨가 있다고 이제 백내장 수술을 못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다음 질문이 당뇨 망막병증을 확인하고 싶으면 안과 가서 무슨 검사를 해달라고 부탁하면 되는지. 네, 이제 당뇨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검사들은 당뇨 산동해서 이제 안저 촬영하는 것과 이제
황반이 부었는지 알기 위해서 당뇨 황반 부종이 있는지 OCT를 찍어보게 됩니다. 이제 보통은 당뇨가 있다고 당뇨 망막병증 검사를 해달라고 하면 무슨 검사를 하는지 다 이제 안과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당뇨 있다는 거를 꼭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환자 증례를 차례대로 살펴볼까요? 네, 제가 직접 진료하고 있는 분들의 사례인데요. 김균영 원장님이 환자 상태를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증상은 왼쪽 눈에 검은 막이 내려온다.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나은 시력이 오른쪽은 0.5, 좌안이 0.15였고요. 나은 시력이라는 거는 안경이나 렌즈 등의 도움 없이 시력을 그냥 쟀을 때 나오는 시력을 의미합니다. 그 교정 시력은 오른쪽 1.0이고 왼쪽은 안경을 쓰거나 해도 교정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나오네요. 네. 이 환자분에서 중요한 점이 바로 젊다는 점입니다. 32세라고 하니까 이제 젊은 분이고 또 봐야 할 날이 더 많은 그런 환자분이었고요. 이제 보시면 이게 이분의 안저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앞서 보여드렸던 정상 안저 사진에 비해 양안에 출혈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소견을 보고 있고 검은 게 내려온다고 하는 부분은 그 유리체 출혈 때문에 이게 까맣게 그림자지는 음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딱 드는 생각은 뭐 전신 질환이 있을 수 있겠다. 당뇨가 있진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환자분한테 이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환자분은 따로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해서 진단받은 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OCT 화면입니다. OCT는 안구 생체 조직 단층 영상을 CT, MRI랑 비교해서 100배 이상의 해상도로 확인이 가능한 검사이고요. 망막의 층별 모양이나 모세혈관 상태를 정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시신경 손상 여부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당뇨 망막병증에서는 당뇨 황반 부종의 진단과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환자의 OCT 화면을 보시면요. 물이 차게 되면 OCT 상에서 이렇게 까만 음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황반부는 원래 이제 온폭하게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반대로 산처럼 볼록하게 솟아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황반 부종과 황반 하액이 양쪽에 차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당장 환자분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라고 내과 진료를 권유하였고요. 유리체 내 아바스틴 주사로 황반 부종을 치료하도록 하였습니다. 내과에서 당뇨가 발견이 되었고 전에 말씀드렸던 3개월간의 당뇨 조절 수치를 알려주는 당화 혈색소 수치가 11.8로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혈압이 160에 100으로 높아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당뇨와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약물 복용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환자가 눈에 증상이 없었다면 아마도 당뇨 고혈압이 있는지 모르는 채로 아마도 다른 합병증들이 생겨서 생명이 위태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바스틴 한 달 간격으로 2회 주사 후에 한 달 뒤 안저 촬영과 OCT 사진입니다. 황반 부족은 약간 감소되었고 좌안 유리체 출혈도 많이 감소한 모습이었습니다. 최대 교정 시력도 우아는 0.7, 좌안은 0.2로 호전된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 환자는 32세로 저보다도 한참 젊은 나이여서 범망막 광응고술은 시야 감소를 초래할 수 있고 황반 부종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주사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뇨가 잘 조절되고 나서 아일리아로 바꿀 수 있어서 이제 바꾸기로 하였고 1차 주사 후에는 이제 황반 부종이 감소되어서 황반 중심 오목 부위가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소견이었고 시력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일리아 주사를 한 달 간격으로 처음 3회는 한 달 간격으로 하였고 그 이후는 2달 간격으로 6차 진행 후에는 2달 뒤에 황반 두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유리체 출혈도 많이 감소되었고 시력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배울 점은 안과적인 증상으로 전신 질환을 거꾸로 발견할 수도 있고 증상이 없는 분들도 안과 검진을 하면 이제 우리 눈으로 혈관을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망막이기 때문에 망막 혈관 상태를 보고 다른 전신 질환도 의심스러운 부분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확실히 당뇨 혈당 조절하고 안과 치료를 병행하니 굉장히 시력 상태나 전반적인 눈 상태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럼 다음 증례를 소개하기 전에 그 시청자 질문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33살 남자인데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제2형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뇨는 합병증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네. 일단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당뇨 조절, 혈압이 있다면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그런 전신 질환을 조절을 잘 해줘야 되고 금연 금주를 이제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진단되자마자 안과 검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얼마 동안 이제 당뇨를 앓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안과적으로 이제 괜찮은지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괜찮은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다음 슬라이드 네. 넘어갈까요? 52세 남자 환자고요. 이분도 앞에 분하고 유사하게 왼쪽이 잘 안 보이는다는 증상으로 이제 내원하셨고요. 이미 당뇨 망막병증을 진단 받으신 상태였고 오른쪽 눈은 이제 우한에는 범망막 레이저 광운고수를 시행하였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한은 이렇게 비교적 범망막 광운고수를 꼼꼼하게 잘 해놓고 안정적인 상태로 있었는데 좌안 안저 촬영에서는 유리체 출혈로 인해서 안저가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이 좌안이 안 보인 지 2달 이상 시간이 이제 흘렀다고 하고 좌안은 레이저를 시행하지 못한 채로 지냈다고 해서 빠른 시력 회복을 원해서 유리체 절제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당뇨 환자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정말 네.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같은데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그래서 유리체 절제 수술을 해서 수술 후 한 달이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 이제 유리체 출혈이 말끔히 제거되었고 술중 이제 범망막 광운고수를 해놓은 모습이고요. 교정 시력도 1.0으로 이제 경과가 아주 좋은 모습이었고 환자분도 이제 많이 좋아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여기까지가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실제 증례를 가지고도 보니까 보면서 저도 되게 신기하고 좀 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신질환이 유발하는 망막혈관 질환이 당뇨 망막병증 말고도 또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의 전신질환이 있으면 망막혈관 폐쇄증이라는 이제 망막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 준비해 주신 망막혈관 폐쇄증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망막혈관 폐쇄는 눈에 오는 중풍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요. 눈 속에 있는 망막혈관, 즉 망막 동맥이나 망막 정맥이 폐쇄되어서 혈액이나 영양소가 망막에 전달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풍은 뇌로 향하는 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건데 망막으로 향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환이네요. 그 망막혈관 폐쇄는 주로 어떤 전신질환하고 연관이 있나요? 네. 보시면 이 역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외래에 내원하는 그런 망막혈관 폐쇄 환자분들에게 꼭 권유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경동맥 초음파 검사입니다. 또한 신경과에서 뇌 MRI나 심장내과에서 이제 심장 초음파 같은 검사들을 통해서 전신 장기의 혈액순환 문제로 발생하는 그런 응급 질환들을 감별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질환들에 의해 혈관이 수축되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혈관이 손상을 입으면 혈액순환 장애가 유발됩니다. 동맥경화가 망막의 혈관을 압박해서 이제 혈전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망막혈관 폐쇄 위치에 따라서 차이점을 안저사진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왼쪽은 분지 망막 정맥 폐쇄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중심 망막 정맥 폐쇄 사진입니다. 흔히 정맥을 이제 하수도 동맥을 상수도에 비유하는데요. 피가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 못하고 역류하게 되면 망막에 출혈이 발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맥이 한 가지가 막히면 분지 망막 정맥 폐쇄, 이제 중심 정맥이 막히면 중심 망막 정맥 폐쇄라고 하고, 중심 망막 정맥 폐쇄인 경우에는 이렇게 광범위한 망막 출혈과 구불거리는 혈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망막 중심 정맥 폐쇄는 예후가 불량한 허혈성 중심 망막 정맥 폐쇄와 비교적 예후가 좋은 비허혈성 중심 망막 정맥 폐쇄로 나눠볼 수 있고요. 허혈성인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구심성 동공 장애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구심성 동공 장애는 쉽게 말해서 한쪽 눈에만 빛을 비추었는데 다른 쪽 눈도 같은 자극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법은 양안 동공에 빛을 넣었을 때 이제 빛을 넣으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요. 우선 이제 우리 눈의 홍채는 빛을 비추면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제 한쪽 눈에 빛을 비추게 되면 반사로 인해서 반대쪽 눈도 이제 동공이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작아졌던 동공에 다시 빛을 비추었을 때 원래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다시 커지면 이것은 이제 장애가 있는 겁니다. 망막 혈관 폐쇄는 정맥과 동맥, 막힌 혈관에 따라서 그 치료가 달라지는데요. 분지 망막 정맥 폐쇄인 경우에는 황반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럴 때는 당뇨 황반 부종에서 치료하듯이 격자형 아르곤 레이저나 유리체 강내 항체 주입술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입술 같은 것들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허혈성 병변이 생기면 신생혈관으로 인해서 유리체 출혈이나 견인성 막이 생기게 될 수 있고 유리체 절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중심 정맥 망막 폐쇄인 경우에는 허혈성인 경우에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신생혈관 녹내장이 생길 수가 있어서 범망막 레이저 광고 수술을 해줘야 되고 황반 부종이 동반되게 되면 유리체 강내 항체 주입술이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망막 동맥 폐쇄 사진입니다. 동맥이 막히면 출혈이 생기지 않고 혈류가 가지 않아서 막힌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되는데요. 좌측 그림처럼 한 가지가 막히게 되면 분지 망막 동맥 폐쇄라고 하고 이제 이 막힌 부분이 하얗게 되면서 시야 감소가 특징적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 망막 동맥이 폐쇄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하얗게 되고 황반이 좀 이렇게 붉게 표현이 돼서 쉐리 레드 스팟이라고 응두 반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매우 응급한 상황으로 빨리 안구 마사지를 통해서 10에서 15초간 안구를 압박한 다음에 갑자기 힘을 빼주는 방식으로 동맥을 확장시켜 주어야 되고요. 이런 방법을 전방 천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각막 윤부의 전방수를 빼내서 이제 바늘로 빼내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갑자기 이제 압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순환을 증가시키고 색전을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24시간 이내에 효과적인데요. 2에서 한 2-3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이제 골든 타임이긴 합니다. 어쨌든 동맥이 막힌 경우에는 예후가 불량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중요한 게 다른 전신 질환이 있는지 알아내어 치료하는 것입니다. 망막 혈관 폐쇄는 단순히 동맥이나 정맥만 막히는 게 아니라 출혈에 대한 다른 전신 질환까지 다뤄야 돼서 치료에 굉장히 복잡한 느낌이 드네요. 네. 앞에 보여주신 사진들만 봐도 확실히 망막 혈관 질환은 사진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것 같고 신생혈관이 막 보이고 그런 점이 전환부랑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이제 중풍이 생기면 몸의 일부가 마비되거나 언어 장애 같은 게 생기기도 하잖아요. 네네. 망막 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눈 중풍은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네, 보통 이제 망막 혈관이 폐쇄되는 위치에 따라서 위치와 정도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증상이 나타나겠지만 대표적으로 시야 장애나 시력 장애가 나타납니다. 시야 장애는 시야의 일부가 가린 것처럼 보이는 증상을 말하고요. 특징적으로 분지 망막 동맥 폐쇄나 분지 망막 정맥 폐쇄인 경우에 나타납니다. 시력 장애는 말 그대로 이제 평소 자신의 시력보다 시력이 떨어져서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네, 그럼 여기부터는 망막 혈관 폐쇄의 실제 환자의 케이스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10년 이상 고혈압이 있으셨고 주 3회 혈액투석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왼쪽 눈이 안전 수동으로 전혀 교정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이 상태로 이제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안전 수동이면 물체를 감별 못하고 바로 코앞에 있는 어떤 움직임 정도만 식별 가능한 정도를 말하죠? 네, 맞습니다. 앉아 사진을 보시면 딱 봐도 유리체 출혈이
정말 선명히 빨갛게 관철되고 안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이 반복적인 출혈이 있다고 하였고 현재 이 증상이 나타난 지 3주 정도 됐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하셔서 유리체 절제 수술을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고혈압 고지혈증은 당연히 조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혈액 투석을 이제 지속하도록 하였고 유리체 절제 수술로 이렇게 침기를 이제 가는 간을 넣어서 이제 그 유리체 절제 수술을 통해서 유리체 출혈을 없애는 치료를 하였습니다. 유리체 절제 수술을 하면서 유리체 출혈을 제거하고 보니까 수술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을 차이를 보시면 유령 혈관이라고 불리는 이제 폐쇄된 혈관들이 보였고 이분은 이제 망막 정맥 폐쇄로 진단을 하였습니다. 허혈성인 부분에는 레이저를 시행하였고요. 이제 황반 부종은 없는 상태로 수술 후에는 결과가 좋았고 시력도 최대 교정 시력 0.9로 잘 나오게 되어서 환자분이 굉장히 만족해하였고요. 이런 환자분들을 보면 이제 망막 의사로서 보람을 굉장히 느끼게 됩니다. 확실히 아까보다 선명하게 망막 부위가 잘 나타나네요. 네. 이제 다음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70세 남성 환자분이고 고혈압이 있으셔서 1년 전부터 약을 복용하고 계셨던 분이고 다행히 당뇨는 없으셨습니다. 이미 타 병원에서 눈 중풍이 왔다고 들으셨고 한 달 간격으로 3회 아바스틴 주사를 했는데도 전혀 호전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쪽은 1.0까지 시력이 잘 나오시는데 왼쪽 눈이 손가락이 몇 개인지 30cm 거리에서만 식별이 가능한 정도로 시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안압은 10에서 21까지가 정상이신데 오른쪽이 23, 좌안이 25로 이제 약간 올라간 소견을 보였고요. 홍채에는 신생 혈관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안저 촬영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광범위한 출혈과 함께 망막 혈관 이제 정맥 폐쇄로 인해서 이제 유령 혈관들이 하얗게 보이는 소견이 있었고 OCT 사진에서는 이제 황반 부종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형광 안저 촬영을 보시면 광범위하게 피가 안 통해서 이제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도 가운데 황반에 특징적으로 이제 허혈성인 소견이 심했습니다. 이 환자는 허혈성 중심 망막 정맥 폐쇄 및 황반 부종으로 진단을 하였고요. 치료는 우선 황반 부종을 아바스틴 주입술로 치료를 하고 2주 후에 신생 혈관 녹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범망막 광응고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신경과 심장내과에 의뢰해서 경동맥 초음파, 심장 초음파, 뇌의 혈관 이상 등을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황반 부종을 먼저 관리한 후에 범망막 광응고술을 앞두고 계신 거네요. 네. 병이 발생한 지 3개월 이상 되었고 허혈성 병변이 넓게 분포해서 황반 부종이 가라앉지 않더라도 신생 혈관 녹내장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레이저가 황반 부종을 더 유발하더라도 우선 이제 시행을 해야 되겠고요. 황반 부종에 대해서는 한 달 간격으로 유리체 강내 항체 주입 수술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당뇨 망막병증, 망막 혈관 폐쇄에 대해서 송민혜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동안 또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한번 조금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드림 렌즈를 쓰고 있는 학생입니다. 망막 정맥 폐쇄로 레이저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드림 렌즈 사용에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시술 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시력은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요? 드림 렌즈 하는 젊은 사람도 있네요. 그러네요. 뭐 이렇게 드림 렌즈를 성인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병 때문에 생길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 당연히 드림 렌즈를 뺐다가 시술 후에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네네. 네. 그 다음 질문은 78세 남자인데 갑자기 눈이 아파서 다음날 병원을 갔더니 너무 늦게 왔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이유는 망막 중심 동맥이 막혀서 그렇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근데 우선
중심 망막 동맥 폐쇄는 한번 막히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이제 24시간 이내가 아니면 이제 어떤 치료 방법이 딱히 없어서요. 안타깝지만 반대 이런 분들은 이제 일단은 한쪽 눈이 그러니까 반대쪽 눈에도 이제 전신병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그런 고지혈증 같은 병들이 반대 눈에도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눈을 잘 관리하고 정기 검진을 하고 이제 그쪽 관리를 하는 게 우선이고 아마도 안타깝지만 그쪽에 대해서 치료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크리티컬 타임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럼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경우는 당연히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겠네요. 네, 당연하고요.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거나 네, 여의치 않으면 응급실이라도 가서 네. 응급실에 보면 이제 레지던트 선생님이 상주하면서 이제 응급 질환에 대해서는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 질문은 레이저나 유리체절 시술이 많이 아픈가요? 마취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이렇게 네. 통증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많이 겁을 내시는데요. 레이저 치료는 이제 열을 가해서 아르곤 레이저로 지지는 치료라 통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막 마취로 하게 되고요. 굉장히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분들의 경우에는 간혹 이제 눈에 구후 마취라고 해서 하는 걸 하고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은 점막 마취를 하고 이렇게 통증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못하지는 않을 정도, 참을 만한 정도의 이제 통증이라서요. 이제 시행하면 되겠고, 이제 유리체 절제 수술인 경우에는 일단 눈이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아무래도 주사 침기도 넣고 하는 시술이 많이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후 마취라고 해서요. 이제 결막 아래쪽에 그 눈 아래쪽을 보면 이쪽 한 3분 바깥쪽 3분의 2 정도 되는 부분에 눈을 안으로 찔러서 국소 마취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대학병원 같은 거에는 전신 마취를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통증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기도 하지만 전신 마취에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당연히 이제 전신적인 병을 가지신 분들이 전신 마취를 했을 때 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국소 마취로 수술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안과에서 하는 검진 외에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 있잖아요. 거기서 안압도 재고 만져 사진도 찍기도 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그걸로 충분한지도 좀 질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안과에서 하는 검사가 아니고 이제 보통 그런 건강검진에서 찍는 사진은 매체 혼탁이라고 해서 각막 혼탁이나 백내장 같은 소견이 심할 때는 사진 자체가 좀 뿌옇게 찍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판독하는 의사가 보통 의뢰해서 하게 되는데 이상이 있어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겠고 큰 이상은 걸러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안과에 오셔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진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대부분 저런 검진에서 하는 안저사진은 중심부만 좁게 찍기 때문에 네. 조금만 주변부에 이상이 생겨도 또 놓치는 경우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망막 혈관 질환에 대해서 증례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혹시 망막 전문의로서 이런 망막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예방법 같은 게 있으면 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드렸던 당뇨 망막병증이나 망막 혈관 질환들은 전신 질환과 관련이 깊다고 언급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신 질환을 잘 이제 조절하시는 게 중요하고 전신 질환이 없으셔도 예방할 수 있도록 평소에 금연하시고 금주하시고 꾸준하게 이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미 당뇨나 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속적으로 질환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제 주의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망막이나 황반은 우리 시력, 중심 시력과 가장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이런 부위에 이제 질환이 발생한 걸 모르고 방치하게 되면은 시력 손상을 피할 수 없고 심한 경우에 실명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망막 질환은 발생 시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고 시력을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40대 이상이시라면
연 1회 그것 또는 이제 그것보다 더 자주 안과에 방문하셔서 정기적으로 눈을 살펴보시기를 이제 추천드리고요. 전신 질환 있으시다면 좀 더 자주 안과를 방문해서 항상 망막 건강을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안과학회에서도 만 40세 이후에는 안과 검진을 권유하도록 하고 있고요. 안과랑 친해지셔서 더 건강한 눈을 더 오랫동안 지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더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네. 할머니가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붓고 음. 통증이 있다고 하십니다. 망막 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바깥쪽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게 이제 기본이시고요. 이제 뇌경색과 이제 그러니까 뭐 혈관 폐쇄증이 있다고 이제 안검이 붓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안과 오셔서 검진하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또 중요한 질문, 제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센트럴 서울 안과가 어디에 있나요? 라는 질문이. 네. 그래서 지금 센트럴 서울 안과는 서울의 중심 용산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촌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해주신 송민혜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센트럴 서울안과 랜선 눈톡 다음 라이브는 8월 26일에 찾아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